최적화일치로입니다. 오늘은 봉제 공장 생산 관리의 핵심인 IE팀이 현장에서 만든 결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봉제 라인은 쉴 새 없이 분명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업자도 분명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하루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고 공임은 흔들리고 납기는 빠듯해집니다. 그 순간 현장은 불같은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많은가? 어디에서 막히는가? 무엇을 바꾸면 좋아지는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위질문에 대해 IE 데이터와 표준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문제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총 근무 시간은 같은데 왜 생산성이 자꾸 흔들리는지 여유 시간을 숫자로 분해해서 원인을 특정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됩니다. 둘째, 생산 계획이 현장과 계속 어긋나는 이유를 공정시간, 작업 잔응력, 병목 데이터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시간 연구를 했는데도 현장이 안 바뀌는 이유를 동작 자세 표준 작업 피드백 루프까지 분석하여 실제 바뀌는 조건을 찾습니다. 참고로 이번 내용은 두 번째 내용과 직접 연결됩니다. 가능하면 본 시리즈의 첫 번째 내용부터 시청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유율의 본질과 관리 기준. 2. 여유율을 낮추는 7가지. 3. 생산 계획과 IE 분석 자료 통합. 4. 동작 연구 및 최적화. 5. 스마트 관리 구현과 지속 개선. 6. Q&A 5가지. 7. 결론. 1. 여유율의 본질과 관리 기준. 봉제 공장에서 여유율은 일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의 비율로 단순 이해되기 쉽습니다만 생산관리 관점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유율은 곧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았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숨은 비용이며 같은 인원, 같은 설비, 같은 시간 조건에서도 생산성이 출렁이게 만드는 핵심 변동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기준으로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대 근무 기준 총 근무 시간은 480분입니다. IE팀이 시간 연구를 수행했고 모든 재봉 작업을 완료하는 총 프로세스 시간이 420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유 시간은 60분입니다. 총 가용 작업 시간 480분에서 총 처리 시간 420분을 뺀 값이 60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율로 전환하면 여유율은 480분의 60 곱하기 100하여 12.5%로 계산됩니다. 즉 전체 작업 시간의 12.5%가 비생산적 시간 또는 부수적 시간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이 60분을 잡담, 휴식, 개인 차이로만 이해하려고 하나 IE 관점에서는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 60분은 대개 다음 항목들이 혼재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작업 배치가 난이도와 숙련도에 맞지 않아 생기는 미세대기, 공정 간 이송정렬 탐색 동작의 누적, 부자재 준비 미흡으로 발생하는 라인 정체, 표준 작업이 고정되지 않아 생기는 동작 변동, 설비 컨디션 불량으로 발생하는 순간 멈춤, 그리고 병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연쇄적 유유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전 시간에 설명드린 GSD의 20%는 편성 효율을 포함한 여유율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여유율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개인 여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라인 편성 효율, 즉 밸런스 손실까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12.5%라도 원인이 개인 여유인지 라인 밸런스 붕괴로 인한 구조적 유휴인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개인 여유로 결론 내리면 감독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적 유휴로 결론 내리면 공정 재배치, WIP 제어, 병목 보강, 작업 분할 통합, 표준 작업 정착이 우선 과제가 됩니다. IE팀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누가 느리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왜 반복되는지를 공정구조로 분해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12.5%라는 숫자는 단순 기록이 아닙니다. 개선 목표의 기준선이며 부서 간 협업을 움직이는 공통 언어입니다. 생산팀, 영업팀, IE팀이 같은 숫자를 보고 같은 원인을 합의할 수 있어야 공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합의가 없는 공장은 열심히는 늘어나도 결과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2. 여유율 낮추는 7가지. 여유율 감소는 작업자를 더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작업과 불량,
이직과 결근이 늘어 장기적으로 손실이 커집니다. 여유율을 낮추는 정석은 공정구조와 표준과 배치를 동시에 손보는 것입니다. 아래 7가지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운영 포인트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작업 할당 최적화입니다. 작업자는 기술 수준과 전문성에 따라 배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2분 공정이라도 고난이도 공정에서 10초의 흔들림은 곧 다음 공정 전체의 대기로 번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짧은 공정은 누구나 한다라는 배치 관행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난이도, 품질 리스크, 재작업 확률을 함께 고려하여 적합작업자, 적합공정 매칭되어야 합니다. 둘째, 작업 흐름 개선입니다. 봉제는 공정 자체보다 공정과 공정 사이에서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많습니다. 작업물 전달 방식, 재단물 방향 정렬, 부자재 공급 위치, 완료품 적치 기준, 검사 리드타임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 라인은 눈에 띄지 않게 시간 손실이 발생하고 라인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IE팀은 공정 간 유휴를 초 단위로 관찰하고 병목 지점을 기준으로 레이아웃 공정 순서를 재정렬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세스 표준화입니다. 표준 작업은 기술 통제가 아니라 변동 통제입니다. 동일 스타일을 같은 라인에서 돌려도 작업자별 동작 순서선 위치가 다르면 라인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표준 작업은 작업 방법을 강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든 작업자가 동일하게 반복하도록 만드는 운영장치입니다. 넷째, 교육 및 기술 개발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와 반복 가능성입니다. 잘 훈련된 작업자는 빠를 뿐 아니라 불량을 만들지 않고 재작업을 호출하지 않으며 공정 간 흐름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숙련을 높이는 교육은 곧 여유율을 낮추는 직접 처방입니다. 다섯째, 유지관리 및 유지입니다. 봉제는 설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재봉기, 자동절사, 바인더, 가이드, 프레서풋, 보조기구 컨디션이 흔들리면 작업자는 즉시 손으로 보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정 동작이 결국 동작 낭비와 품질 편차로 이어집니다. 정기 점검과 사전 유지 보수는 단지 고장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표준 작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입니다. 여섯째, 적절한 작업 분배입니다. 과부하와 초단 공정 배분은 모두 라인 밸런스를 왜곡시킵니다. 과부하 공정은 병목이 되고 초단 공정은 대기와 이동을 늘립니다. 작업 분배는 공정 시간의 합이 아니라 라인 흐름의 리듬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IE팀이 공정시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번째,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인센티브는 단순 생산량 보상이 아닙니다. 유휴시간을 줄이고 표준 작업을 준수하고 분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생산량만 독려하면 품질이 무너지고 품질만 강조하면 생산성이 꺾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표는 생산성과 품질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여 균형 있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7가지를 실행할 때 공통 전제가 있습니다. IE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IE팀 컴퓨터 안에만 있으면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장이 바뀌려면 관리자와 작업자가 같은 기준을 보고 같은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3. 생산 계획과 I 분석 자료 통합. 생산 계획이 실현 가능해지려면 계획의 출발점이 출고 일정이 아니라 공정 능력이어야 합니다. IE팀이 제공하는 분석 자료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공장은 대개 이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잡고 그 다음 현장을 맞추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잔업, 특근, 재작업, 외주, 의뢰 등으로 임시로 버티게 되지만 비용과 품질 손실이 누적됩니다. 첫째, 처리시간 추정입니다. 제시했던 단추 부착 사례처럼 IE팀이 반복 관찰을 통해 셔츠당 평균 2분이라는 공정시간을 확인하면 계획팀은 목표 수량 500장에 대한 총 처리 시간을 1000분으로 산출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처럼 보입니다만 이 계산이 현실적인 생산 일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정 간 종속성, 인원 배치, 라인 편성, 검사 리드타임까지 연결하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무엇이 끝나야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지가 숫자로 구성됩니다. 둘째, 운영자 기능 반영입니다. IE팀이 작업자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평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성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 공정은 고급 작업자에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 공정은 초급 또는 중급 작업자에게 배치하여 라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숙련도 반영이 없는 생산 계획은 표면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 변동을 계획 단계에서 이미 내재화시켜버립니다. 셋째, 워크로드 균형 조정입니다. IE가 공정별 처리 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면 계획은 병목과 불균형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정이 과도하게 길어 전체 흐름을 막는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병목 공정에 보강 인력을 배치하거나 공정 분할 순서 재배열로 흐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IE 데이터가 어디가 길고 왜 길며 어느 정도 길다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통합이 진행되면 결과가 명확해집니다. 첫째, 생산 일정이 현실적이 됩니다. 둘째,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셋째, 병목과 불균형이 줄어 가동 중단 시간이 감소합니다. 넷째, 납기 준수율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비용이 최적화됩니다. 즉 IE 분석과 생산 계획의 결합은 보고서가 아니라 공장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통합장치입니다. 4. 동작 연구 및 최적화. 시간 연구가 얼마나 걸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동작 연구는 왜 그렇게 걸리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봉제는 손의 궤적, 시선의 이동, 원단 정렬 방식, 자세, 도달거리 같은 미세 동작이 누적되어 결과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동작은 생산성뿐 아니라 품질과 안전까지 함께 좌우합니다. 예시인 셔츠 컬러 봉제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IE 팀이 작업자의 손 동작과 자세를 관찰했더니 자주 쓰지 않는 손으로 원단을 멀리 뻗어잡는 습관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원단 말림을 펴는데 지연을 만들고 정렬 부정확을 유발합니다. 또한 재단물을 정렬하는 동안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등을 구부리는 자세가 반복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후반 시간 내 품질 편차가 커집니다. 이때 IE팀의 처방은 더 빨리 하라가 아닙니다. 첫째, 양손 사용과 지지점 설정으로 제어력을 높이고 원단 정렬을 안정화합니다. 둘째, 조절 가능한 의자와 재봉기 높이를 조정해 인체공학적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셋째, 권장 봉제 방법과 동작 순서를 표준 작업으로 고정하고 교육합니다. 넷째, 하루나 이틀만 진행하는 작업이라도 동작은 쉽게, 에너지는 덜 쓰도록 설계합니다. 다섯째, 개선 전후 시간을 비교해 효과를 정량화합니다. 이 과정이 성과로 이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면 시간이 줄고, 시간이 줄면 라인의 리듬이 살아나며, 리듬이 살아나면 공정 간 유유가 감소합니다. 동시에 원단 제어가 안정되면 스티치 품질과 정렬 품질이 올라가 재작업 호출이 줄어듭니다. 인체 공학적 개선은 피로를 낮추고 작업자의 집중력을 유지시켜 후반부 품질 흔들림을 줄입니다. 표준 작업은 작업자 간 편차를 줄여 라인 전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국 동작 연구는 생산성, 품질, 안전, 작업 만족도를 한 번에 향상시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5. 스마트 관리 구현과 지속 개선. 요즘 많은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봉제 공장에서 스마트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대개 같습니다. 설비나 시스템을 먼저 들여오고 표준과 데이터 구조는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스마트는 장비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진화입니다. IE팀이 주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기술평가 수행입니다. 현재 공장의 기술 능력, 설비 상태, 프로세스 구조를 진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센서로 달지보다 먼저 어디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며 그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쓰일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적합기술 식별입니다. 중소봉제업체는 특히 비용 대비 효과가 중요합니다. IoT,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자동화 솔루션을 모두 도입하려 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정 특성과 병목 구조에 맞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맞춤형 솔루션 제안입니다. 공장 목표, 예산, 생산 공정 특성에 따라 솔루션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공장은 WIP 흐름이 문제이고 어떤 공장은 설비 가동률이 문제이며 어떤 공장은 품질 데이터의 피드백이 느린 것이 문제입니다. IE팀은 동일한 틀을 강요하지 않고
목적에 맞는 설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작은 범위에서 테스트해야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를 달아 설비 멈춤 원인을 분류하거나 대시보드로 생산 실적과 분량을 실시간 공유하거나 데이터 분석으로 작업 배치를 조정하는 파일럿을 진행합니다. 다섯째, 성능 분석입니다. 파일럿 단계에서 생산성, 효율, 비용 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확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KPI가 중요합니다. 주기시간, WIP, 결합률, 운영자 효율, 설비 가동률 같은 지표가 현장 개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교육과 지원입니다. 신기술은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시스템 사용법보다 왜 이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 데이터가 어떤 결정을 바꾸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작업자와 관리자가 납득해야 유지됩니다. 일곱째, 통합과 지속 개선입니다. 성공한 파일럿은 공장 전체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린 원칙 기반으로 낭비를 제거하고 카이젠 이벤트로 교차 기능팀이 개선을 추진하며 포카요케로 오류를 구조적으로 예방합니다. 화이브 와이즈로 근본 원인을 파고들고 표준 작업으로 변동을 통제하며 피드백 루프로 계속 보정합니다. 여덟 번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IE가 아무리 좋은 분석을 내도 현장, 관리, 영업이 따로 움직이면 변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병목을 논의하고 표준 작업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KPI를 대시보드로 공개하며 현장 피드백을 수집하고 문제 해결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공장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여유율 12.5%가 나오면 바로 목표를 5% 이하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여유율은 결과 숫자이므로 목표를 먼저 잡기보다 구성 요소를 분해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여유, 공정 간 유휴, 병목 대기, 자재, 부자재 대기, 설비 정지, 재작업 대기, 검사 리드 타임 등으로 쪼개어 가장 큰 항목 2개를 먼저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병목 대기와 자재 대기가 전체 여유의 대부분이라면 표준 작업 강화보다 자재 공급 체계와 라인 밸런스 재설계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분해 후 재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작업자 숙련도 분류는 현장에서 반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반발은 평가로 보일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숙련도 분류는 인사평가가 아니라 작업 배치의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분류 기준을 공개하고 교육 로드맵과 연결해야 합니다. 즉 현재는 중급이지만 이 공정을 일정 기간 수행하고 표준 작업 준수율과 분량률이 기준을 충족하면 고급 공정으로 이동한다처럼 성장 경로를 함께 제시하면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시간 연구를 했는데도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대부분 시간 기록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간 연구 결과는 반드시 표준 작업, 작업 배치 라인 밸런스, 자재 공급, 설비 유지, 교육, 피드백 루프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동작 연구가 빠지면 왜 시간이 늘어나는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KPI가 현장에 공유되지 않으면 개선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 연구는 출발점이고 실행 체계가 뒤따라야 결과가 고정됩니다. 네 번째, 동작 연구에서 인체 공학 개선하자고 하면 현장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합니까? 인체 공학은 복지 개념이 아니라 품질과 생산성의 안정화입니다. 비용이 크지 않은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자 높이 조정, 작업물 지지대 위치, 부자재 놓는 범위, 도달거리 단축, 작업물 회전 방향 통일 같은 저비용 개선도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개선 전후의 시간과 분량률을 비교해 숫자로 제시하면 설득이 진행됩니다. 피로가 줄면 후반 품질이 고정된다는 구조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진행됩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의사결정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할 것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목 공정의 대기 원인을 실시간 분류할 것인지, 분량 데이터를 즉시 피드백해 재작업을 줄일 것인지, 작업 배치를 데이터로 조정할 것인지 목적을 한계로 좁혀 파일럿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 KPI를 설정하고 현장 교육과 운영 규칙을 붙여 확장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매부터 시작하면 대부분 진행되지 않습니다. 7. 결론. 오늘은 의류봉제 공장에서 IE팀이 만들어내는 효율의 결과를 여유율, 생산계획 통합, 동작 연구, 스마트 관리 지속 개선 체계로 이어서 확인했습니다. 480분 중 420분이 가동이라면 60분은 그냥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공정 구조와 표준과 배치가 만들어낸 손실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유율을 낮추는 7가지 전략은 작업자를 압박하는 처방이 아니라 공정 흐름과 표준 작업과 설비 상태와 교육과 배치를 정교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AI 분석 자료가 생산 계획과 연결되면 일정은 현실이 되고 병목은 조기에 잡히며 납기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동작 연구는 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 작업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스마트 관리는 장비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지속 개선 문화로 완성되며 그 중심에 IE팀의 설계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공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